지난 설 명절,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난 50대 남성 오 씨. 그날 가족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30대 후반인 조카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격 좋고 잘생긴 데다 공부도 잘했던 이른바 엄친아 조카는 어른들의 기대와 달리 혼기를 훌쩍 넘기고도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요. 결혼을 빨리 하라는 친척들의 성화는 어느새 결혼하면 냉장고 사준다, 축의금 많이 주겠다는 결혼 공약으로 변했고, 오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카에게 올해 안에 결혼하면 전셋집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여자친구도 없던 조카가 인연을 만나 진짜 올 연말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청첩장을 주러 온 조카는 웃으며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데 오 씨는 어째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해주겠다. 오 씨가 조카에게 한 이 약속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실제 거기 장소에서 보면은 야 내가 뭐 결혼하면 너 뭐 해줄게 이런 약속들 많이 하거든요. 가족들 경우는 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게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절은 해마다 2번씩 오는데 말이죠. 바로 올 설 명절이니까 지금 연말 됐지만 연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1, 2월 달에 뭐 보통 설하고 추석하고 2번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례자는 50대 남성이에요. 제 또래쯤 된 것 같아요. 30대의 미혼 조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명절에는 조카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례 지내고 나면 사라진 겁니다. 뭐 젊은이들이야 바쁘죠. 약속이 있다. 이 명절 또 휴무에 또 아니면 그 휴무에도 일하러 간다. 아니다. 뭐 소개팅 받는다. 데이트 간다. 그래서 잠깐 얼굴 보고 스쳐갔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젊은이들은 바쁘구나 그랬는데 지난 설에는 왠지 한가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 앉아서 식사 후에도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김에 바로 이 30대 미혼 조카의 결혼 문제로 얘기가 흐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예. 근데 참 묘해요. 결혼 안 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결혼 언제 하냐 그 얘기부터 꺼내게 되는데 미혼 남녀의 어른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덕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자연스럽게 꺼내게 돼요. 이 조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집안의 장손이래요. 아.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장손이기도 한 이 조카는요, 아마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에다가 성격 좋고 공부 잘하고 말 그대로 킹카죠 뭐. 네. 예, 엄친아라고 하네요, 그렇게. 예, 그리고 직장 취직해서 아주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30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결혼 안 하냐? 네. 만나는 아가씨는 없냐? 내가 괜찮은 여성 하나 소개해 줄까? 뭐 등등 관심을 보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조카는 그때는 없었나 봐요. 아. 난감하게 웃기만 하고 아직 결혼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일이 바빠서 없는데 뭐 그러다가 또 혹시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올해 안에 할지도 모릅니다. 예. 뭐 이런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참, 항상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명절에는. 근데 친척분이 이제 조카에게 올해 결혼하면은 최고급 냉장고를 사주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첫 쪽하고 장손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친척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 덕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례자의 누나, 그러니까 조카에게는 고모가 첫 번째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너 결혼만 하면 일단 최고급 냉장고 내가 사줄게. 양문형 냉장고 사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어르신이 그러면 혼수로 세탁기는 내가 사줄게. 또 한 분이 신혼여행은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점점점 이제 선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굉장히 좋아하는 조카였었고 점점 또 선물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안에만 결혼을 하면 내가 신혼집 마련해줄게. 사주지는 못하지만 작은 전셋집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냥 다 농담은 아니었었고 살짝 진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진심 속에는 또 어떤 계산이 있었느냐. 어차피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고 당분간 뭐 여자 만날 생각 없어요. 바빠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올해 안에라도 결혼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진짜 올해 결혼할 거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집어넣어준다는 말을 흔쾌히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아주 흐뭇하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제가 조카였다고 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올해 안에 결혼한다면
냉장고 생겨요, 세탁기 생겨요, 또 전셋집가 생기면 올해 안에 해야겠다 의지를 다졌을 것 같은데 의지를 다진 것이 이제 실천을 옮겼습니다. 청첩장을 어느 날 가져와서 올해 안에 결혼식 올린다고 찾아왔어요. 이런 의심이 듭니다. 혹시 사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서야 공개하는 건 아닌가? 아. 결국 베팅이 막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건 아닌가? 이 조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예비 신부까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삼촌 저희 연말에 결혼해요. 그러면서 이제 청첩장을 드리면서 큰일 났습니다. 거기서 이 예비 신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집 걱정은 없어. 삼촌이 해주기로 했어. 우리 집 장만 안 해도 돼. 만세. 이 그 예비 신부가 배신시 웃는 걸 보는 순간 삼촌은 소름이 쫙 끼쳤겠죠. 예. 그냥 한 얘기였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집안 어른들은 야 약속을 지키라고 약간의 압박을 좀 가하고 있거든요. 냉장고나 뭐 세탁기 같은 거는 예.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도 그렇지 그거를 그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옆에서 이른바 펌프질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이 어른들이 이 사례자분한테 이 얘기한대요. 예. 약속은 지켜라. 그 다음에 남아일은 중천금 나옵니다. 남자가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법대로 조카가 법대로 하자고 나오면 이거 정말 전셋집 내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근데 법대로라는 말이 여기에 뭐 표현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알기에 증여의사 표시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뭐 변호사님들이 설명해 주시죠.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조카가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야 텔레비전 하나는 해줘야 된다. 그건 해줄 수 해주겠다. 있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또 찾아오면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막 이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해주죠. 전셋집을 아 그거 말고 냉장고 이런 거 전셋집 저도 냉장고나 뭐 세탁기 예.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웃으면서 아 이 정도는 나지 주지 이렇게 해야지. 전셋집은 뭐 해주죠.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를? 장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니, 전 여력 있으면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셋집을 제가 막 돈을 막 화평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큰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 여력만 된다면 뭐 제 재산 해줄 여력이 수는 안 있을 되잖아요. 것 같은데 여력이 안 되니까 안 안 되니까. 해준다. 그래요. 워낙 여력이 큰 안 돈이라서 전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마음은 내가 전셋집이 아니라 집을 사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면 어떻겠니? 자, 뭐 이 마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전셋집 구해주겠다는 말 정말 지켜야 하나요? 고민입니다. 이 질문. 자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합니까?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에 좀 내용은 좀 어려운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표현해요. 본뜻 아니고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얘기를 들었던 상대방이 그게 진이 본뜻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 뭐 알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무효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함부로 떠벌거린 건 맞죠. 효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 뜻은 아니지만 함부로 떠벌거렸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큽니다. 전셋집은 가격이. 예, 그래서 그 말 한다 하더라도 옆에 들었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표시는 저는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 전셋집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어떤 말이 농담, 뭐 허언이냐, 아니면 실제로 법률 효과를 원하는 그런 의사 표시냐를 가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또는 그 배경은 굉장히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많은데요. 즉 이 전셋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 가액에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몇 평짜리에 그렇죠. 이런 걸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좀 진지한 대화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전셋집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농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이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너 사는 동네 그 전셋집 내가 하나 마련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거는-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아니, 그것은 이분은 더 평까지 얘기 안 했는데 네. 작은 전셋집 정도는 내가 해줄게라고 작은 전셋집 정도는 이런 표현까지 작은 썼어요. 전셋집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전셋 지역에 값이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다른데
일단은 결국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조카 입장에서는 지금 손수호 변호사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아 그렇다면 어디 수도권 가능합니까? 예.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평으로 할까요? 얼마로 할까요? 그거 한 다음에 계속 대화를 끌어낸 다음에 서면을 작성을 했다고 하면 아주 지금 조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서면 작성하고 뭐 이왕 그런 거 뭐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십시오, 삼촌. 아마 이렇게 했다면 이 사례자가 유리할 수가 오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이런 고민인 거죠.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전셋집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했던 위신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상당히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위신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만나는 친척들끼리 좀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서로 합의를 좀 잘 이뤄서 뭐 도와주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서면을 네. 쓰지 않았겠죠.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뭐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구두의 증여 의사 표시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을 안 집니다. 다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어쨌든 간에 그 얘기 듣고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해난 거 하나라도 좀 그래요. 사주고 뭐 그렇게 좀 해결해야 되지. 전세집 덜라고 하는 그 조카도 좀 너무 매몰찹니다. 아니 장난을 그러겠죠. 네. 아니 찾아왔으니까 일단은 뭐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겠지만 그래도 약간 소정의 뭐 마음을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냉장고. 사례자분이 엄청 잘 사신다면 예. 가능하죠. 잘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셋집 얘기를 친척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게 농담이냐 진지한 이사냐를 확인하는 그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나온 경제 재력을 볼 때 별 부담 없이 증여할 만한 액수냐 예.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액수냐 이걸 따져서 그 정도의 뭐 큰 타격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모를까 상당한 지출이라면 그렇게 진지한 의사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겠죠. 법적으로까지 갈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늦장가를 가게 된 거 집에 좋은 경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괜히 이런 걸로 감정 상하지 않게 나는 그 조카가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니까 진지하게 이 삼촌도 사실은 내가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너가 진심으로 알아들은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여기까지는 해줄게라고 해서 서로 오해를 좀 풀면 감정 상하지 않게 잘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네요. 그 조카에게 전세 하나 해줄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맞아요. 좀 이렇게 서로 뭐 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예. 이렇게 감사의 표시 아니면 뭐 정성을 좀 적정한 거 하나 적정한 사주고 축복해주면 축의금 되죠. 축복해주면 되는 거지 냉장고입니다. 않을까 예. 싶습니다. 혹시 본인도 전셋집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네요. 함부로 또 이렇게 약속을 해서는 안 네.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